자, 통일신라 얘기를 할 건데 신라는 크게 몇 시기 정도로 나눠지냐면 여러분들 3시기 정도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신라,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 신라부터 통일신라 망가지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고려가 세울 때까지를 3시기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3시기를 나누는 게 상대, 그 다음이 중대,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 하대 해갖고 나눕니다. 이거 제가 나눴냐고요? 제가 나눈다라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이건 뭐냐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체계라고 인정받는 책이 바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바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와 중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삼국 통일입니다. 통일. 그렇다면 상대는 바로 뭐가 되냐? 통일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대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1,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해갖고 무엇을 얘기했어요? 백제의 전성, 고구려의 전성, 신라의 전성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대까지는 이미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할 거 무슨 신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일신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일신라라면 여러분들 어느 시기와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중대와 하대. 그러니까 신라 전체는 통일되기 전까지 포함한 3시기. 그 다음에 통일된 이후로만 판단을 하면 중대와 하대 요렇게 2시기로 나눠진다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대와 하대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미 9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9분의 절반이 어떻게 끝났느냐? 여러분들 간단하죠? 하대라는 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대는 같은 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말기죠? 나라가 망해가는 말기지. 말기라면 안정기겠습니까? 아니면 혼란기겠습니까? 혼란기죠. 나라가 망해가니까 당연히 혼란기입니다. 자, 혼란기다 보니까 왕권은 셀까요? 약할까요? 왕권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대가 됩니다. 중대는 하대의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뭐야? 안정기와 혼란기야. 안정기죠. 그 다음에 왕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중대의 특징. 그 다음에 하대는 왕권이 무너지는 혼란기를 얘기한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중대와 하대의 구분은 끝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사소한 것들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시기는 다른 시기 아니라 바로 신라 중대가 됩니다. 중대가 돼요. 자, 중대는 어떤 사람들이 이어가게 되냐? 태종 무열왕의 후손. 그러니까 무열왕계가 바로 왕위를 이어가게 돼요. 태종 무열왕의 후손들이. 도대체 무열왕이 어떤 임금입니까? 여러분들 무열왕이라면 이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열왕의 이름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춘추예요. 김춘추. 김춘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자, 진골 출신 첫 번째 임금이에요. 진골 출신 첫 번째 임금이 됩니다. 신라 왕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골이 있고 또 하나는 진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누냐? 그거 현재 우리 역사학계가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학계 미스테리. 그러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가 한 5, 6만 가지는 되겠죠. 풀리지 않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5만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성골과 진골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성골은 뭐다?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순종. 진골은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무슨 종? 잡종. 그렇죠.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그렇다면 왕위는 성골로, 아니 순종한테 줬을까요? 아니면 잡종한테 줬을까요? 순종한테 줬겠죠. 그래갖고 성골이 왕을 쭉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서 어떻게 됐냐? 이제 남자들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봤으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이 드라마도 제가 어렸을 때 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에 한 드라마라서 선덕여왕이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덕여왕이란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게 성골 남진, 성골의 남자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갖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성골이라면 이제 여자밖에 없어. 그 다음에 남자라면 진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골인 여자를 왕으로 뽑느냐? 진골인 남자를 왕으로 뽑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 성골인 여자 쪽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중요하다 아니면 성골, 진골이 중요하다. 성골, 진골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야. 핏줄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성골 여왕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선덕여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덕여왕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두 분이 무엇이었어? 독신주의자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성골은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무엇만 남았다? 진골만 남았다는 얘기야. 진골 중에서 첫 번째 임금이 됐던 인물이 바로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근데 이 사람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버지가 왕이어서 운이 좋아서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왕을 차지한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사람 무엇을 하느냐? 자, 삼국 통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권력은 누굴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왕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서 패전했다라면 태종 무열왕계는 무너졌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전쟁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열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무엇할 수 있었다. 왕위를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열왕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왕권은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왕권은 무지하게 강화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 무엇이 되냐?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세력은? 진골 귀족의 세력은 오히려 약화돼요.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왕권이 강화되는데 왜 진골? 아니, 진골 왕은 진골 출신이라면서요. 왜 진골이 약화됩니까? 진골도 강화돼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 친구였는데 여러분들 능력으로 왕이 돼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딱 찾아 친구야, 야, 네 왕도 하고 네 축하한다, 출세했네. 그러면 뒤통수 빡 때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리겠죠. 왕권이 세려면 왕하고 맞먹는 인간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무엇 출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뭐가 중요하다? 왕권이 세졌다. 그러니까 왕한테 개기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 진골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골의 대표 주제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바로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은 진골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이에요.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 진골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진골이 약화되니까 상대등의 세력도 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등이 약화됐습니다. 근데 이 상대등의 약화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다른 거 아니야. 상대등은 이 나라의 수상입니다. 수상이 힘이 약화됐으면 그 수상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지죠. 누가 대신하게 되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사부의 시중의 세력이 강화됩니다. 집사부가 뭐 하는 기관인데 원래 관리감찰하고 비밀 같은 거 관리 감독하던 곳이에요. 근데 왕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만 받는 사람이고 거기에 짱이 바로 시중입니다. 그런데 상대 등의 힘이 약화되자 왕은 자기의 직속 기관인 집사부의 시중한테 그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같은 편인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누구하고 왕하고 시중하고 같은 편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가 같은 편이 되겠습니까? 진골하고 상대 등이 같은 편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느냐? 육두품들이 있어요. 육두품들. 자, 육두품들은 이 신라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른 수업도 아니라 고급 듣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감은 있을 거예요. 육두품들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골품제에 막혀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 때문에? 진골들이 못 올라오게 막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진골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이죠? 누구랑 손잡으면 밟아버릴 수 있다요. 왕이랑 손잡으면 밟아버릴 수 있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랑 결탁을 하느냐? 왕과 결탁을 해요. 왕과 결탁을 해서 왕권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왕권을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돼? 관직에 나가서 왕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나간 게 집사부의 실랑으로 많이 나가요. 실랑. 시중은 아니고 실랑으로만 나갑니다. 아, 이왕이면 시중으로 장관으로 나가지. 장관 못합니다. 시증과 같은 각 부서의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다? 진골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상해지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다. 그렇다면 뭐냐? 시중은 진골 출신인데 왜 진골 편이 아니고 왕 편입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관직으로 바꿔봅시다. 왕이라면 지금의 뭐 정도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대등은 뭐가 될까요? 상대등은 무슨 자, 여러분들 화백회의의 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화백회의는 지금의 뭐가 될까요? 국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뭐야? 국회의장이죠.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은 맞짱 뜨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예전에 노무현 돌아가셨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양반 어디서 잘랐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시켰죠. 둘이서 맞짱 뜨는 거 가능해요.
자, 그에 비해서 시중은 바로 뭐가 되냐? 국무총리입니다. 총리. 이 국무총리는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야? 대통령, 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골 출신 중에서 누구한테, 왕한테 충성을 다할 사람을 뽑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중은 진골이지만 왕편. 그 다음에 진골과 상대등이 같은 편.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육두품들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 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누구랑 결탁했죠? 왕과 결탁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왕편이 되겠죠. 누구 같은 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중대에는 왕과 시중, 육두품이 같은 편. 그 다음에 진골과 상대등이 그 척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때를 대표하는 임금을 구분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바로 신문왕입니다. 자, 무열왕 지나고 나서 문무왕 때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왕이 또 왕이 됐죠. 그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 왕에 올랐는데 신문왕 같은 경우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 왕 되자마자 난이 하나 일어나요. 김음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김음돌의 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김음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거에 이 사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김음돌이 바로 누구냐?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장인. 장인이 사위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랄을 떤 거야. 그래갖고 신문왕이 이걸 진압해버립니다. 진압하고 나니까 열받겠어, 안 받겠어? 열받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가담했던 진골들을 숙청해버립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개기면 뒤진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 자, 국학을 설치하는데 국학이라는 거 바로 뭐냐? 국립대학이야. 이 국립대학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재들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겠죠. 이런 걸 한 임금이 바로 누가 된다? 바로 신문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관료존을 지급합니다. 관료존을 지급하고 그 전부터 있었던 무엇은 폐지하면 노급은 폐지를 해요. 관료존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합니다. 관료존이 뭐고 노급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이 있느냐? 잘 보세요. 자, 국가에서 관리들한테 지급하는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급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관료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급이 먼저 신라가 통일되기 전부터 이미 노급은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음 강좌에 경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들한테 땅을 준다는 얘기는 땅 자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는 걸 주게 돼요. 땅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가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노급은 수조권 줘요. 자, 그 다음이 여기에 플러스 그 동네에서 나오는 무엇까지 다 주냐? 노동력까지 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 하나의 귀족이에요. 그리고 관리야. 그래서 내가 왕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의 동네를 노급으로 줬어. 이제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동네 주민들한테 외치면 됩니다. 뭐라고? 야! 세금 내!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을 다 갖다 내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요. 왜? 수조권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 우리 집 와서 못 박거나 못 치워나 다 시키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동네에서 나오는 모든 노동력까지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노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짱은 왕인 저일까요? 귀족인, 노급을 받은 귀족인 여러분들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이 약화된다? 왕권은 강화야, 약화야? 약화죠. 그 다음에 귀족들의 권한은 강화입니까? 약화입니까? 강화죠. 정리가 됐어요? 헌데 여러분들 관료존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 됐냐? 수조권은 줍니다. 수조권 줘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노동력은 안 줘요. 관료존으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야, 여러분들이 땅을 내가 싹 다 몰수래. 야! 이제부터 노급 없어. 이제 무엇으로? 관료존으로 바꿔서 했고 관료존으로 여러분들의 동네를 다시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한마디 외치면 돼. 야!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죠. 왜? 아직 무엇은 갖고 있으니까. 수조권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야! 우리 집 와서 못 박어! 뭐 해놔!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한마디 할 겁니다. 지랄을 해라. 돈 내놔 이 새끼야. 공짜가 어딨어. 이러겠죠 당연히. 이제 공짜로 노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명? 한 명. 누구밖에 없다. 왕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왕권은 강화 약화. 왕권은 강화. 그 다음에 귀족들의 권한은 강화 약화. 약화가 되죠.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관료존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권한이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권한은 약화된다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갖고 왕권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또 하나 보죠. 또 하나는 성덕왕이란 임금이 있어요. 성덕왕은 무엇을 지급하느냐? 정전을 지급합니다. 정전. 정전이라는 건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경제에서 여러분들 토지제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했죠. 자,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땅을 줬어. 농민들은 국가가 하는 말이, 국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땅을 공짜로 주니까 고맙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명령, 왕이 하는 명령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가 되죠. 자, 이런 게 한 120여 년간 가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권이 약화되는 어느 시기가 된다? 하대가 나오게 됩니다.